새벽 1시 37분. 지훈은 현관 비밀번호 마지막 숫자 앞에서 손가락을 아주 잠깐 멈춘다. 습관이었다. 그 짧은 멈춤 동안 신발장 위 유리그릇에 담긴 동전들이 미세하게 딸각거린다. 집은 언제나 소리로 먼저 반응한다. 전등은 꺼져 있고 복도 끝방에서 스탠드 등의 빛이 얇은 종이처럼 새어나온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손톱 한마디의 틈. 그 좁은 틈으로 두 개의 숨이 아주 규칙적으로 드나든다. 그는 아직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들었다. 와이프와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둘의 대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유리컵이 테이블에 조심스레 내려앉는 소리. 떨리는 손이 내는 미묘한 긁힘은 없다. 그건 오히려 안정적이고 오래된 조심의 소리였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는 듯, 그러나 모든 게 있었다고 말하는 듯한 소리. 낮. 이 집의 낮에는 규칙이 많았다. 성만은 종이신문을 펼쳐 기사의 구두점을 손끝으로 더듬고, 지훈은 교대표의 빨간 표시 위를 손톱으로 톡톡 쳐본다. 엘라는 양파와 마늘의 순서를 바꾸어 보다가 고춧가루 조금만이라는 한국어의 정확한 조금을 배우는 중이다. 냉장고에는 칸마다 역할이 있고 타월은 한 방향으로만 접힌다. 규칙은 집의 멜로디였다. 지훈이 없는 밤이 길어질수록 그 멜로디는 오래 유지되어야 했다. 그날 엘라는 칼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 호칭은 경계였다. 한 글자가 거리의 길이를 바꾼다. 성만은 칼질을 멈춘 채 잠깐 허공을 본다. 호흡이 아주 얕게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짧게 대답한다. 그날 밤 TV는 꺼져 있었다. 부엌에는 2개의 컵과 1개의 침묵. 엘라가 컵을 내밀었고 성만의 손등이 아주 살짝 스쳤다. 컵이 제자리에 닿기까지 평소보다 2박자가 더 걸렸다. 안 된다, 마음이 말했다. 왜 떨지, 마음이 물었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다. 엘라는 베란다에서 모국어로 통화하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말은 멈췄지만 외로움의 기척은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엘라는 번역기 화면을 내밀었다. 가끔 손 잡아도 돼요? 무서운 꿈 꿔요. 성만은 정확히 거절했다. 안 돼. 내가 내 며느리니까.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에 덧붙였다. 대신 무서운 날엔 불 켜. 내가 거실에 있을게. 그날 이후 스탠드 등은 신호가 되었다. 소파 위 담요는 접히지 않은 채로 남는 날이 많아졌다. 신호는 단순했다. 그러나 의미는 무거웠다. 빛은 얇고 벽은 얇았다. 거실의 숨과 방 안의 숨은 자주 같은 리듬으로 섞였다. 냉장고 속 작은 병들이 늘기 시작했다. 코리앤더, 파프리카 파우더, 한 번도 발음해 본 적 없는 이름들의 잇따름. 낯선 향은 집의 공기를 바꾸었다. 성만은 저녁마다 그 향을 천천히 맡았다. 익숙해진다는 건 마음이 기존의 자리를 조금 옮기는 일. 그 이동은 보통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새벽 부엌의 유리문은 거울처럼 둘을 포개었다. 엘라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족 말고. 그만. 낮은 목소리로 선이 그어졌다. 그러나 손은 선을 기억하지 못했다. 엘라의 손이 올라왔고 성만의 손은 반사적으로 밀어내려 했다. 팔꿈치의 힘이 손목에서 흘러내렸다. 밀지 못한 손. 그 순간 컵 밑면이 아주 작게 딸깍 울렸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물의 표면이 먼저 떨렸다. 그날 이후
문이 닫히면 둘 사이의 거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호칭은 더 짧아졌다. 아버지, 엘라. 이름을 부른 뒤에는 둘 다 숨을 길게 쉬었다. 그 숨이 서로에게 다다랐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지우는 변화를 아주 작은 것들에서 먼저 보았다. 식탁의 새 의자 중 하나가 자주 삐뚤어지고 스탠드 등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켜져 있었다. 엘라의 휴대폰 밝기는 이유 없이 낮아졌다. 냉장고에는 그가 모르는 소스들이 늘었다. 그는 일단 묻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묻는 순간 사소했던 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의 화살로 정렬될까봐. 아버지 요즘 잠이 줄었어요? 나이 먹으면 원래 줄어. 별일 아니다. 엘라 집에 있을 땐 굳이 거실 불 안 켜도 돼. 네. 짧은 대화 사이에 커다란 공백들이 생겨났다. 그는 그 공백들을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눌러질수록 공백은 더 또렷해졌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이르게 교대를 마쳤다. 들어가면 말하려 했다. 그러나 현관 앞에서는 대화보다 장면이 먼저였다. 비밀번호 마지막 숫자 앞에서 그는 다시 손가락을 아주 잠깐 멈춘다. 유리그릇 속 동전이 딸각 흔들린다. 처음에 그 미세한 진동이 지금도 정확히 울린다. 문은 오늘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손톱 한마디의 틈. 그 틈 사이로 스탠드 등의 빛이 바닥 위로 실처럼 흘러나온다. 숨소리는 급했고 그 둘의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더 달콤하게 들렸다. 두 개의 호흡이 같은 간격으로 들어오고 나간다. 아주 오랫동안 함께 연습한 합주처럼. 그는 아직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 유리컵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오래된 조심의 소리. 그 소리는 장면의 윤곽을 말보다 먼저 그린다. 문틈 너머 테이블 모서리를 잡은 손 위에 다른 손이 가만 얹혀 있다. 손과 손 사이의 공기는 매우 얇고 테이블 표면엔 방금 닦은 물기보다 더 얇은 빛이 붙어 있다. 반듯하게 접힌 담요의 끝이 의자 등받이에서 계단처럼 흘러내려 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지우는 발을 옮긴다. 오래된 마룻바닥 한 장이 낮게 울린다. 그 소리가 방의 공기를 약간 바꾸고 두 얼굴이 동시에 문 쪽으로 돌아온다. 아버지, 미안하다. 지훈, 그는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 이상은 충분했다. 눈은 이미 본 것을 되돌릴 수 없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그의 목 뒤까지 기어오르는 침묵이 뜨겁다. 고성은 필요 없었다. 정적이 더 정확했으니까. 그날 밤 가방이 열리고 지퍼가 쭉 달렸다. 서랍이 탁 닫혔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등본이 스탠드 등 아래로 나왔다. 손 그림자가 종이 위에서 떠다닌다. 지훈의 목소리는 짧다. 내일 서류 넣을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지훈아. 부탁드립니다. 엘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미안해요. 다음 날 집은 한결 조용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 뒤 민원실에서 도장이 꽝 찍혔다. 숙려기간은 택하지 않았다. 문서가 말을 대신했다. 혼인은 파탄으로 기록되고 전입은 이전되었다. 숫자와 도장이 이 집의 밤들을 공식의 언어로 번역해 놓았다. 3달이 지나자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문자는 보내지 않았다. 절연은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꾸준히 유지되었다. 냉장고 속 낯선 소스들은 유통기한을 넘겨 사라졌고 식탁 의자 하나는 창고로 들어갔다. 스탠드 등은 먼지를 털어내어 상자에 담겼다.
신호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6달째 매물 사진을 찍는 사람이 거실 구도를 바꿨다. 소파의 위치와 커튼의 주름, 햇빛의 각도. 낯선 시선은 이 집에 한 번도 머물지 않은 눈으로 방을 읽었다. 사물은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기억을 사물에 걸어둔다. 초겨울 첫눈 예보가 있던 날 화단의 국화가 잔향을 길게 뿜어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는 냄새가 오래 버틴다. 성만은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문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쥐었다. 문손잡이는 의외로 따뜻했다. 떠나보내려는 마음의 체온이 사물을 착각하게 만들었다. 골목 아래에서 캐리어 바퀴 소리가 바람과 섞여 올라왔다. 엘라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의 단추가 하나 비어 있고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당겨 올리는 손끝이 잠깐 흔들렸다. 아버지. 그 호칭은 공중에 잠깐 머물렀다가 내려앉지 못했다. 엘라는 곧바로 고쳤다. 성만 아저씨. 거리가 정리되었다. 경계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돌아왔구나. 잠깐요. 서류 때문에 짐 두고 공항 또 가요. 둘은 창밖 빈 거실을 한동안 보았다. 스탠드 등은 없었다. 신호의 소멸이 눈으로 확인되었다. 엘라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줄였어요. 말이 사람 망가뜨리기도 하네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많은 말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은 꺼내지 않기로 했다. 사랑은 거리였어요. 저는 그걸 늦게 알았고요. 엘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저한테 와야 했던 우편. 주소 못 바꿔서 제 나라 갔다가 다시 왔어요. 전해주세요. 지훈한테. 봉투에는 윤지훈 귀야. 성만은 봉투 가장자리를 엄지로 누르고 코트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넣었다. 손이 비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밥 한 번 먹고 가. 찌개 끓일 줄 알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웃었고 웃음은 금방 가늘게 접혔다. 둘은 손을 흔들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다. 거리는 처음으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 사이에는 지나온 일들이 얇게 눕고 보이지 않는 도장이 또렷하게 찍혔다. 엘라는 골목을 내려갔다. 캐리어 바퀴가 비탈의 홈을 타며 르륵하고 소리를 냈다. 모퉁이를 돌기 전 그녀는 잠깐 뒤돌아보았다. 성만은 문손잡이를 한 손에 봉투를 다른 손에 쥐고 서 있었다. 눈이 잠깐 마주쳤고 그 눈맞춤은 인사보다 길었으며 미련보다 짧았다. 비예보는 가벼운 빗방울로 바뀌었다. 국화의 향은 더 옅어졌다. 문이 철컥 닫혔다. 이번에는 틈이 없었다. 처음의 문틈과 숨은 끝내 닫힘과 무음으로 바뀌었다. 성만은 지훈의 새 주소가 적힌 종이를 접고 또 접었다. 전해야 할 봉투 하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몇 줄. 그는 모르는 채로 걷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모르는 채로 걷는 것이 맞는 방법이었다. 엘라는 공항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손바닥을 폈다. 서툰 한국어로 적어둔 문장 하나. 거리는 지켜야 한다. 필체는 어색했지만 이번엔 단단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가 폈다. 바람이 볼을 스쳤고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날 밤 빈 거실엔 불이 켜지지 않았다. 창문은 어두운 방을 되비쳤다. 도장의 소리도 문틈의 숨도 다시 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한 호흡 하나가 집 가까운 하늘로 올라갔다. 오래 머물렀던 냄새가 사라지는 속도로 세 사람의 시간은 각자 알맞은 속도를 찾았다. 그 속도는 이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